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척추 디스크 질환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동안 강의와 또 상담을 통해서 척추 디스크 질환이 턱관절과 관련돼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예. 정말 그렇게 관련이 있나요? 예, 그럼요.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척추 디스크 질환은 신경학적으로 또 그리고 근육학적으로 또 골격 구조학적으로 턱관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혹시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예. 무슨 척추하고 턱관절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마도 그런 분들이 꽤 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제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존재되지 않는 한 어떤 사고가 아니고는 절대로 척추 디스크 질환이 올 수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척추 디스크 질환과 턱관절이 연관이 있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예.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먼저 턱관절과 척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서로 함께 움직임이 일어나는 신경 근육학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그동안 의학계에서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면서 수십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의료인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도 아마 금시초문인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턱관절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왜 그렇다면 아직까지 턱관절을 우리는 잘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을까요? 예, 그동안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턱관절이 불균형에서 시작된다는 수많은 논문과 저서 예. 그리고 의학 연구가들이 등장했지만은 그 치료법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무시되면서 지금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척추와 턱관절의 관련성에 대한 예. 관련 논문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전부터 연구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런 연구는 이미 1930년대 이 CM9J라는 공학 박사가 제시한 4분원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비롯해서 그리고 1960년대부터 응용 운동학을 또 주장하시는 조지 굿 허트라는 의학자, 그리고 70년대 이르러서는 SOT라는 후두 천골 테크닉을 발표한 닥터 드 자넷이라는 분, 그리고 두개천골요법인 CST를 발표한 조니 업 레저라는 박사 등을 통해서도 그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되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연구는 이전부터 있었군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명받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서양에서 연구 발표된 다양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신경학적인 기전이라든지 그리고 발생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볼 때도 턱관절의 중요성, 특히 척추와 턱관절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은 가설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런 원리 기전을 증명해 보여줄 치료법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못한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법들이 그러면 개발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미 서양의 카이로프락틱 닥터들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와 치료법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침법이나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한 10년 전에 제서부터 저에 의해서 대학원에서 또 강의되고 있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법이라는 것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의료인들의 관심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치료의학이라는 것은 원래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과 비판을 통해서 연구되고 또 다듬어져야지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어떠한 이유로 척추 디스크 질환이 턱관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턱관절은 우리 신체의 모든 전신 관절, 특히 척추 관절을 주관하는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우두머리 관절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발생학적으로도 배아 단계에서부터 턱관절이 가장 먼저 분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포화학에서 분화된 턱관절은 장차 척추가 되는 척삭을 이루면서 그리고 뇌 줄기를 형성하게 되고 기원이 같은 발생학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아주 그 초기의 단계부터 예. 턱관절이 척추와 뇌 신경계를 포함하는 발생학적 기전을 같이 갖고 있다니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턱관절이 척추와 관련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먼저 턱관절 주변에는 그동안 수없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9개의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모든 신경을 통제 조절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척추와 연결된 모든 신경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자꾸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예. 모든 신경을 통제 조절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척추 질환과 턱관절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또 턱관절에 분포된 9개의 뇌신경들이 전신 척추와 연결된 양쪽 턱에서 각각의 136개의 근육들을 지배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턱관절에 분포되고 있는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은 전신의 척추 구조를 좌우하는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 축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축추와 연결되어 있군요. 예. 척추를 그러면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척추 중에는 축추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척추는 첫 번째 즉 꼭대기에서 첫 번째 척추인 1번 목뼈에서부터 예. 꼬리뼈까지 33마디의 척추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33마디의 척추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척추만이 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의 척추가 바로 꼭대기에서 두 번째 목뼈인 2번 경추, 축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2번 경추가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건축물은 그 골격 구조를 이루는 안정성이 그 건축 구조물의 무게중심 축에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 구조에서 축이 무너진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이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 구조물은 그것이 또 인공적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구조물이든 축이 무너지게 되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모두 틀어지고 또 어긋나면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신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하나뿐인 축을 갖고 있는 척추 구조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모든 척추는 덩달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 경추가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왜 이번 경추일까요? 예, 우리 신체는 유일하게 좀 전에도 한 개의 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축이 여러 개의 신체 중심 축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장 꼭대기 꼭대기에서 두 번째 목뼈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아무리 예. 들어도 궁금한데요. 이 척추의 꼭대기인 위에서 두 번째 척추, 이번 경추에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꼭대기에서 두 번째, 즉 2번 경추에 있는 그 축추는 하나의 축을 갖고 있는 유일한 우리 척추의 축이지만은 세 가지 축의 역할을 동시에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마도 조물주가 만들 때 그 위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추인 축추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역할인가요? 예, 첫째로 우리의 이 머리통을 떠받치고 있는 머리의 무게중심의 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축추가 머리의 이 아래쪽인 대후두공의 이 전방부에 접촉돼서 머리를 이렇게 떠받쳐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과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턱관절의 이 회전운동 중심축이 축추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좀 먹고 뭐 마시고 하품을 하는 등의 이 모든 아래턱의 턱관절에 움직이는 동작이 턱관절 자체가 운동 중심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비롭게도 이 두 번째 목표인 이 축을 기준으로 아래턱의 이 움직임이 원운동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로 축추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세 번째는 이 33마디 전신 척추의 운동 중심축이 이 또 축추이기도 하고요. 즉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33마디의 그 운동 중심축이 두 번째 목표인 축추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축추가 어떻게 꼭대기에 있으면서 전신 척추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전신 척추 관절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사실 바로 옆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사람의 척추 구조는 뭐 목뼈가 7마디, 등뼈가 12마디, 그리고 허리뼈는 5마디, 그리고 이 엉치뼈, 꼬리뼈, 천추와 밑추까지 합치면 33마디의 척추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축을 갖고 있는 경추가 2번 경추가 머리통을 떠받치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머리통과 축추 사이에는 머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고리 모양으로 생긴 1번 경추 즉 환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통과 환추와 축추가 연결된 관절, 그거를 후두 환축 관절이라고 하는데 예. 이 후두 환축 관절은 특수한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고 이 후두 환축 관절 이 안쪽에서부터는 경막이라는 아주 질기고 찢어지지 않는 그런 얇은 막을 통해서 이게 꼬리뼈까지 이어져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 움직이는 게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동시에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후두 환축 관절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관련된 척추 분절마다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 전신 척추 구조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 척추 구조가 코드화 또 설계화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에는 모든 척추에서 근육과 인대, 근막 그리고 척수 경막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모두 집중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동시에 그 연결된 근육 체계 관계에 의해서 모두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서야 조금씩 축추의 중요성을 조금씩 알 것 같은데요. 예. 이 축을 가지고 있는 축추가 턱관절과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 턱관절에 분포된 9개의 뇌신경 중에서 대표적인 뇌신경이 5번 뇌신경인데 예. 이 5번 뇌신경이 축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축이 틀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전신 척추의 무게중심이 깨어지게 되고 또 척추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척추 후만 또는 측만, 전만 등 척추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목 디스크를 비롯해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척추의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 및 다양한 척추 질환을 또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자목을 갖고 있거나 또 등이 굽어 있거나 또 어깨 높이가 달라져 있거나 또 허리가 일자 허리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딱 사람 평소 자세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을지 구조가 어떻게 됐을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물론입니다. 같은데요. 예. 그래서 항상 박사님 앞에서는 제가 자세를 고쳐 잡곤 합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소에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자세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척추 구조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척추 구조의 불균형이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턱관절의 불균형은 이미 얼굴의 비대칭 구조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음도 기억해 주십시오. 얼굴이 비대칭인 사람이 정상적인 척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이제까지 목뼈부터 허리뼈까지 어떤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의 척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턱관절 균형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턱관절의 균형이 바로잡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척추 질환의 치료도 임시방편이자 사상 누각이 됨을 새롭게 이해하셔서 척추 질환의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